네, 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코너를 다시 보기로 보는 분들을 보니까 안 본 분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의성이 있는 주제다 보니까 이미 지나간 주제는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연이라도 한번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어제는 그저께는 그저께는 계속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분의 매력에 풍덩 빠지기 때문이죠. 네, 무한 다시 보기를 하게 하는 그런 매력을 만든 마성의 시오미, 우리의 귀요미 시오미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내 되시는 분만 알던 그 묘한 매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소개해 주시는 어떤 이 미사 여고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지나면서 점점 더 발전돼 가고 있다, 개선돼 가고 있다 이런 느낌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있고요. 아까 그 초복 얘기하셔서 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의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낚시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낚시를 엄청 좋아하셔서 저수지 같은 데 가면 또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붕어 뭐 이런 걸 한아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게 3, 40년 전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동네 가마솥에 끓여서 푹 고아가지고 수제비 아까 말씀하셨던 넣어서 어죽을 끓였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께 매번 파티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안 드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왜 안 먹냐? 그러니까 맛없어. 네. 이게 참 취미생활과 어떤 식습관은 같은 방향일 수 없다 이런 거를 제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체제 관련 얘기에 제가 또 찬동을 했습니다. 그 윈윈의 느낌이 좀 있네요. 아버님은 어주기 싫다고 하셨으면서 사실은 서로 윈윈하는 거죠. 아버님도 행복하시고 주변 분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게 이제 낚시하는 분이 집에 있잖아요. 그럼 아내가 굉장히 외로워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아내로 분류가 돼요. 이제 집에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남편이 낚시를 하거나 그러면 다 같이 가서 이제 캠핑도 자주 하고 낚시를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가 반면에 이제 낚시하러 간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계속 혼자 있어야 되니까 밤에 낚시를 가면 이제 그런 뭐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동네 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먹을 걸 나눠준다든지 하면서 본인이 낚시를 가야 될 명분을 만드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저희 집에도 30년 동안 이거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요즘에는 조금 이제 연로해지셔가지고 많이 안 가시긴 하는데. 체력이 되게 많이 소모되는. 저 아직도 그 세 글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아름 가지고 왔는데 맛없어 하는 이 어린 시절의 풍경이 그때 유머를 배우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버님한테 제가 볼 땐 치탁을 한 것 같아요, 김성훈.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했어요. 맛없어 할 때 그 표정이. 표정들이. 알겠습니다. 거짓말 절대 하지 않으시고, 그죠? 할 필요가 유머 없는. 있게.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오늘 데이터들은 좀 논란이 있는 데이터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 안 끝나네요, 사형제. 초복이 있고요. 사형제 사남매 아니고 사형제. 첫 번째 키워드 사형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되새겨 봤을 때 가장 오래된 형벌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회로만 봤을 때도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 사형제 문제를 둘러싼 얘기가 14일 헌법재판소 공개법정에 올라왔는데요. 약간 조금 이 사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만 낼 수 있는데 이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헌법소원은 사형이 선고됐거나 혹은 사형이 될 뻔한 흉악범들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이상한데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신 분들이 1998년도에 강원도 삼척에서 엽총으로 신혼부부를 살해한 정모 씨와 악마가 시켰다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윤모 씨 등이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다고 그래서 사형제는 위헌이에요. 이걸 판단해 주세요를 그 두 당사자만 그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공개별로 너무 잘 이해하시겠지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 청구인 측하고요. 존 씨 입장에선 법무부가 이 사형제의 역할이나 헌법의 원리 등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각축을 벌였는데요. 먼저 청구인 측 얘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 이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공식적으로 앗을 수 없다. 이게 주장의 어떤 큰 맥락이고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종신형만으로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가 맞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반대하는 입장,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형제 폐지가 유지돼야 되는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에 따른 공익의 실현 대상은 무고한 일반인인데 이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 선고 집행이 이뤄지는 게 사회의 공익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형제만큼
이 범죄 억지 효과를 사실 또 내는 또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1965년에 영국이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네. 20년 동안 사형 관련 이 범죄가 60%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형제가 폐지되거나 한 이후에 흉악 범죄가요. 그래서 사실 사형제가 있고 없고 그리고 실제로 가동이 되고 가동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점이 또 재판장에서 나왔었고요. 사형제를 폐지한 대다수 국가가 헌법 법률 개정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없앨지 여부는 헌재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어떤 여론 조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아, 국민 투표를 하든지 뭐 네. 이런 방식을 거쳐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재판부도. 그래서 사형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네. 또 사형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 저게 무서우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네. 그게 무서워서라도 억제 효과가 있으니까 뭐 명목상으로 집행은 하지 않더라도 남겨둬야 된다라고 네. 하는 법무부의 입장이 대립이 되는 건데,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저는 항상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네. 질문으로도 지금 이게 뭐 제가 입사할 때도 뭐 그랬어요? 자주 언급이 됐던 네. 어떤 이게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오. 이런 아주 오래된 해묵은 논쟁인데 지금 또 재점화된 상황이고, 일단 사형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953년도에 처음 제정된 이후에 쭉 시행이 되오다가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현재까지 사형제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지금 지정을 했고요. 정부는 2020년에 있었던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을 네. 결의안에 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미집행 사형수가 59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아직 사형이 집행은 안 돼요? 네, 59명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이런 여기저기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들은 사형제 존폐와 무관하게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국으로 지금 인식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이들에게 그렇죠. 사형을 집행하기엔 약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법 쪽에서 가장 좀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게 사형제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 그러니까 절대로 사회에 나올 수 없는 종신형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뭐 또 뉴스로도 나왔었지만 헌법재판관 9분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또 성향을 가지신 분이 5분 정도 계시는 걸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이게 뭐 헌재 개개인의 입장을 뭐 취합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전 국민적인 어떤 그쵸. 여론과 사회적 여론이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전에 합헌 결론 났을 때 그 9분 중에 5대 4였던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이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저는 모르네요. 생각해보니까. 사형 집행이요? 네. 뭐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사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하게 되죠. 아, 교수 네네. 정기의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거의 다 폐지하고 아, 그건 있는 영화에서 분위기고. 제가 본 네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린마일 같은 거 보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형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네. 집행을 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사형수가 저렇게 있든지조차도 우리는 잊고 있었던. 그렇죠. 네. 없는 것처럼 불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일단 개인의 생명권과 어떤 공동체가 그것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느냐, 우리가 부여한 적이 네.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좀 차치하고라도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결국엔 사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미결수예요. 기결수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기징역인 사람들은 기결수가 돼 있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그냥 흔히 말하는 깜빵에서 사는 게 된다면, 네. 사형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행을. 그러니까 대우도 다르고 뭔가 모든 면에서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아예 종신형을 만든다고 하면 그때는 미결수가 아니라 기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언터처블한 그런, 오히려. 네네,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기다리고, 그럼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실 교도관들도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아예 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어떻게 갈 것인가, 아예 사형 판결 자체를 없앨 것인가,
혹은 이제 사형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뭐 사형시킨다는 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제사회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니까 이걸 좀 깔끔하게 해야지 이도저도 아닌 상황으로 좀 머물러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97년에 마지막에 집행을 하고 지금 계속 저 상태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못 하고 몇 년 이상 지나면 뭐 이렇게 한다라는 네. 조항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매한데 그대로 가는 거죠. 거기다 네. 최종 판결문 같은 걸 좀 보면요. 정말 최근에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읽어보면 뭐라고 이제 판사도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형에 준하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형을 판결 내리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판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어차피 네.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데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한 또 불편함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국민 여론을 모아서 좀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저런 토론회 장을 좀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뭐 종신형 뭐 네.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또 하나의 형벌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300년 개인적으로 이거 좀 그런 생각이 괜찮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들으는 얘기인데 뭐 제가 사형제 존폐에 대해서 뭐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할 때 약간 미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미드 같은 거 보면 500년형 이렇게 그죠.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1000년 넘는 것도 가석방 있잖아요. 없는 500년, 네. 500년형.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약간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60년, 70년 너무 또 약하지 않습니까? 아. 네. 한 600년형 뭐 이런 거 그냥 약간 상징적인 의미에서 600년을 다 살 수는 없지만 네네. 그렇지만 나오려면 나와봐. 네. 600년 있다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0년이고 어떤 사람은 500년이라고 하면 넌 분명히 그렇죠.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똑같이 흉악 범죄라도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그래요. 그런 부분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불편해만 하지 말고 꺼내서 얘기를 해서 결론을 좀 내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초복. 초복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아, 그런 저 느낌. 맛집 얘기해 주는 거야? 오늘 네? 아닙니다. 김성우 기자님 맛집 설명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빠 맛집은 오빠라고 제가 그랬죠? 방송 끝나고 맛집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알려드리는 네. 걸로 하고요. 네. 초복도 가만히 보면은 네. 뭐 사람의 생명,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이 초복을 앞두고 보신탕 관련 이제 식당에 손님이 계속 몰리고 있다는 일단 아, 내용이 요즘에 있는데 또 장사가 잘 돼. 덩달아서 이것도 또 아주 해묵은 논란이죠. 이 개식용 논란도 네. 지금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통인데 개인의 기호나 취향을 존중해줘야 되는 의견이 있고 이건 너무 무조건적으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다. 지금 이런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16일이 초복이잖아요. 초복을 앞두고 이제 보신탕 가게 이제 뭐 현장 취재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었다고 하고요. 수요도 많다고 합니다. 이 보신탕 가게에서는 보신탕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삼계탕도 메뉴를 같이 추가로 팔잖아요. 하고 네. 있는데 손님 전체 10명 중에 9분이 보신탕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삼계탕을 먹을 거면 딴 데 가면 네, 삼계탕을 이제 메뉴로 구성해 놓은 게 사실 좀 민망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들고 있는데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논란이 좀 불만스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는 부분이 있겠죠.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개인 입맛 취향에 따른 어떤 소비자들의 선택인데 이거를 뭐 무조건적으로 야만인 취급을 하는 게 온당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사실 전통 음식 중에 하나인데 굳이 없애려고 하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 소도 돼지도 다 살아있는 동물 아니냐. 근데 유독 왜 강아지에게만 강아지에게만? 이런 관대한 잣대를 부이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반면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또 강경합니다. 이건 기호가 아닌 엄연한 불법이다. 법에도 이게 적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도축 대상을 한번 보니까요.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등입니다. 그럼 개는 하면 안 돼.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삼계탕 아니 저기 보신탕 집은 어떻게 고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실 뭐 모란시장 뭐 네, 등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음성적인 아. 어떤 유통 체계. 근데 이제 음성적이라 하면 사실 위생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렇죠. 관리가 안 담보나 되잖아요.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도 지금 추가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 이 이 반대론자들이 가장 크게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가 인간과 오랜 세월 같이 지내온 정서적으로 교류해온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반려견 이제 천만 반려견 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5가구 중에 1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더욱이 이제 해외 선진 국가들이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으로 계속 이거를 좀 사용해 왔던 점도 이유로 들어서 문화적으로도 좀 게시경을 반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네. 아까 사형제랑 초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형도 우리가 판결은 내리고 있지만 미결한 상태로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똑같은 게 지금 이제 보신탕을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개고기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어떤 분위기를 볼 때 갑자기 합법화한다는 건 사실상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국가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시스템적으로 도축을 하는 과정에서 고통 없이 최대한 그렇죠. 고통 없이 또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법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할 뿐이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적으로 좀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차라리 그럴 거면 합법화를 해라. 그래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고통 없이 그리고 식용으로 키우고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건 또 국제사회의 눈치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도저도 못한 상태로 네.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인분들도 이 일을 계속 한다기보다 만약에 이 업을 접게 되면 네네네. 접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모란 시장 그리고 뭐 네. 지방에 있는 게시경 네. 이 다루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뭐 지원금을 마련해 준다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이 진짜 이 정말 쫀쫀하게 딱 얽혀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쪽 입장을 딱 들어주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 게시경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게시경 종식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고요. 지난 4월에서 6월로 한 차례 논의가 미뤄졌는데 네. 지금은 아예 무기한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 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은 수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논의 기간을 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단 이제 무기한 연기했다 이런 입장이고 이제 뭐 작금 간에 뭐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전체 회의를 한번 열고 논의를 좀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지금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없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왜 했었냐면 실제로 보신탕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이 30년, 40년 그 가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이 예전에 드시던 대로 이제 여름에 되면 수육도 드시고 이제 보신탕도 드시는 건데 가보면 젊은 손님은 거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내 때에만 요 정도 가게를 하고 없어지지 않겠냐는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어디쯤에서 공공요금과 공공의 그 자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걔를 동일하게. 잡는 네. 것도 그죠. 네, 그럼요. 그게 불법인데 파는 것도 그대로 둔다는 게 모순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불법이기 때문에 더 잔인한 부분이 네, 좀 그러니까요.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네. 가고 놀랍게도 사실 과학의 패러다임도 뭔가 대단한 증명이 나와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네. 늙은 과학자들이 죽고 네. 시간이 지나서 젊은 과학자들이 득세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정상 과학이 옮겨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토마스 쿠니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걸 몰랐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분인지. 우리가 뭐 예. 지금 논의를 하는 거 당연히 유용하겠습니다만 사실 자연스럽게 아마도 개고기의 식용 부분은 줄어들 것 같아요. MZ세대는 더더욱이 그렇고. 먹는 네.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위생적인 부분은 관리 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보셨나요, 청와대?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저도 못 가봤어요. 청와대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들 막 인스타그램 보면 사진 진짜 많이 올라와요. 네. 만수 높다면서요? 청와대 개방이 한 2달 정도 됐는데 2달 동안 방문한 방문객이 125만 명을 돌파했다는 그렇게 많이 먼저 갔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방 한 달 만에 누적 관람 개수가 77만 명을 넘어섰는데 네. 네. 국내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창덕궁의 지난해 관람객 수가 64만 3천 명이었다고 하니까 한 달 만에 1년 아, 그러네요, 진짜. 관람객이 13만 명 정도 웃도게 됐습니다. 이 청와대 개방된 지 2달째 접어들었는데 관람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은 이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대로 보존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이 문화재청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청와대를 실제로 관람하신 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청와대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나 봐요. 여기에 응답자의 40.9%가 그대로 둬야 된다. 뭐 개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둬야 된다. 실제로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드는 게 이걸 막 이거 K-팝 공연장을 만들고 여기에 막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리지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좀 향수나 그리고 중요성이 되게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막 제가 좋아하는 가수 막 콘서트 이런 걸 가면은 막 혼자 막 음을 밀었다 막 미쳤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람객들은 원곡을 듣고 싶거든요. 네, 맞아. 이거 막 애드립 넣지 말고 막 그쵸, 두루루 그쵸. 하지 말고 담백하게 그냥 앨범에 있는 그대로 막 마이크 넘기지 말고 맞아. 네, 이런 걸 원하는데 마이크를 왜 자꾸 넘기시는지 힘드니까요. 이게 왜냐면 전 한 소절당 그거를 돈으로 환산을 해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내고 20곡을 들으면 한 곡에 5만 원인데 네. 싸비를 넘기면 네. 10,000원을 손해 본 겁니다. 어. 네. 약간 그런 생각까지 해봐서 저는 원곡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가 조금 샜는데 아무튼 이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된다. 이런 네. 지금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 역사를 반추하는 공간 내지는 뭐 근대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는 답변은 22.4%에 그쳤고요. 박물관 또는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이거는 15.2%에 그쳤습니다. 네. 청와대 안에 있는 저 인테리어를 또 건축학자들이 보시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이제 그 장식적인 요소가 한국적인 것도 아니고 뭐 근대적인 것도 아니고 뭐 그러는데 뭐 기자님 말씀대로 그대로 보존한 그때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맞습니다.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김성호 기자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초복에 맛있는 거 드시고 뭐 드셨는지 월요일에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따 말씀 끝나고 고맙습니다. 맛집. 네, 맛집도 좋습니다. 네. 알려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